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바로 적용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 재료 지금 출제는 60문제 중에서 20문제 출제되지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수목만 재료로 잡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 외 재료가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공부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적용 재료 먼저 식물 재료 한번 보시자 하면은 식물 재료는 적용수 중에서 이제 그 교목하고 그죠? 교목하고 간목하고 이렇게 동굴 식물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먼저 첫째, 제가 그 OT 때도 말씀드리지만 혼동될 수 있는 것은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외우라고 그랬죠. 특히 아마 급작기 나는 적용 이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목하고 간목하고 구분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자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어떡한다? 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하시면은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라서 바로 들어와요. 교목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뭐 하는 소나무, 그죠? 예, 소나무. 지금 많이 사용을 하니까. 예. 그 다음에 관목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예, 개나리로 하자고요, 개나리. 예. 개나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우리 뭐 저기 봄에 이렇게 노랗게 피는 거. 그 다음에 망경류 이것은 이제 넝쿨 식물, 덩쿨 식물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담쟁이 덩쿨, 담쟁이 덩쿨. 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또는 등나무, 등나무 기억을 하셔요? 그 보라색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우리 그늘 실형에다가 쭉 이렇게 그늘 실형이 있으면은 예, 여기다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늘지게 하는 것이죠. 등나무 어떤 건지 근데 덩굴식물 또는 망경류라고 해가지고 틀리지는 않아요. 거의 다 망경류라는 단어를 좀 빨리 기억 못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덩굴식물 하면은 다 우리 그 뭐라 그럴까 국어학적인 문제에서도 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죠? 예. 어떻게 기억하시던 둘 중에 하나 하는데 만일에 이게 혼동된다고 하면 우리 교목으로 하자고요. 소나무 어떻게 생겼다? 자, 나무가 한 줄기로 올라오는 거죠. 한 줄기로 올라와서 커 나라 이렇게 커가는 그러한 형태의 나무를 우리는 교목이라고 한다. 교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크기는 지금 여기는 5m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제 뭐 대부분 수목이 컸다 하면 5m 이상이 되겠죠, 그죠? 근데 크기보다도 한 줄기로 올라오는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교목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면에 간목은 어떠느냐? 자, 지가 있다 가면은 어떻게 된다? 이 뿌리 부근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이렇게 올라온다. 줄기가. 예. 또 괴 중에서는 이렇게 한 기둥이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퍼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목 같은 경우는 여러 줄기가 뿌리 부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시죠. 뿌리 부분에 여러 줄기가 나와 가지고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거. 이게 줄기인지 이게 가지인지 뚜렷하지 않은 거.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많이 크면은 2, 3m 정도. 2, 3m 정도라고 3m 하면은 벌써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천쟁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적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망경류는 이제 등나무 종류라든가 담쟁이 동굴 같이 어떻게 지 스스로 쓰지 못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내겠죠, 그죠? 예, 담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감아서 올라가는 거. 예, 뭐 동굴선으로 했던지 부착근으로 했던지 하는데 이건 부착근이죠. 이건 부착근. 어떻게 해요? 딱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예, 한번 뛰어보세요만은 잘 안 뛰어져.
그만큼 벽에 딱 붙어버려. 이게 부착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의 일부가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식물은 왜 그러면은 벽체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올라갈까요? 딱 한 가지죠, 그죠? 뭐 햇볕을 받기 위해서. 햇볕을 많이 받아야지 자기가 그 종자를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에 부착근이 딱 붙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를 내면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등나무도 마찬가지고, 등나무는 어떻게 해요? 자, 기둥이 있으면은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 버려요. 감아서. 예.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은 뭐 하는데, 칡나무도 또 여기에 속하죠. 그죠? 그 다음에 덩쿨 장미 여기에 속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외우시자고요. 능소화. 예, 능소화. 왜 이 능소화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저기 여름꽃이거든요. 여름꽃. 여름에 이제 그 꽃이 없을 시기에 굉장히 화려하게 그 주황색 꽃을 피우는 꽃이에요. 근데 아주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동굴식물, 능소화, 망경류, 능소화, 등나무, 동굴식물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자고요. 예. 근데 뭐 이거 가지고는 뭐 틀릴 확률이 적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목하고 간목은 섣불리 외워가지고 가서 오답 받아오는 애가 좀 많습니다. 예. 특히나 나무에 관심이 없다가 급작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책으로 가서 보시자 하면은 교목 해가지고 주목, 잣나무, 소나무, 젖나무, 향나무, 이깔나무, 동백나무 동그라미 치시죠. 왜? 키가 적으니까. 우리가 봤던 이쪽 저기 중부 쪽에서 봤던 것은 전부 하분에 있는 거나 적으니까, 남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동백나무가 크다는 거 다 아시는데, 자, 은행나무, 자작나무, 밤나무, 느타나무, 개수나무, 백목련 보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제일 많이 쉽게 되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백목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가나무, 앙번나무, 살구나무, 팥배나무, 단풍나무, 배령나무, 버즘나무, 산수유. 예. 그 다음에 감나무, 대추나무, 해야나무. 지금 해야나무 같은 경우는 저기 가로수로도 좀 많이 쓰인다고 보시게 됐고, 후박나무, 남부수정이지요. 예, 남부수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감목을 보니까는 옥향, 돈나무, 피라칸타, 그 다음에 해양목, 사철나무, 팔손이, 협죽도 가로 열고 유도화. 예. 그 다음에 모란, 그 다음에 수국, 명자나무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명자나무 이제 심으면 안 돼요. 이게 3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열려요. 사과 배하고. 자, 대신에 이 나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어린이 공원 주변에는, 어린이 놀이터 옆에는 식재하면 안 되겠죠. 가시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장미, 조팝나무, 밥태기, 탱자나무, 낙사농, 그 다음에 진달래, 철쭉, 개나리, 지똥나무, 수수꽃다리, 무궁화, 매자나무, 또 매자나무 연음 이 친구도 가시가 있어요. 잎은 적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탱자나무도 가시가 있죠. 근데 이제 탱자나무 같은 경우는 생울타리 방어용으로 쓰고 있지, 우리가 뭐 조경수로 이렇게 공원에 식재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드물지요. 탱자나무 가시는 이렇게 커가지고요, 무기예요, 무기. 예. 바늘 정도로 커. 그리고 그 나무 딱 가시 찔리잖아요. 끝머리가 딱 이렇게 떨어져. 그럼 여기 박혀가지고 있죠. 예, 그래 빼야 돼요. 자, 덩굴식물 한번 보실까요? 등나무, 으름덩쿨. 혹시 산에 가셔서 으름덩쿨 열매, 그 바나나 맛 나는 이 조그만 걸 따 드셔보셨나요? 예, 그 으름덩쿨이죠. 담쟁이 덩쿨, 인동덩쿨, 포도도 바로 덩굴식물이죠. 송악은 우리나라 아이비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피식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 또 말씀드리죠. 머루 아시죠? 그 다음에 오미자, 빨간 열매가 열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자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될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 만일에 나무를 전체를 다 분류시켜서 애우겠다, 이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예, 분류해서 차근차근 자주 책을 접해라. 특히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던가 아니면 동영상을 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라? 예, 나무 같은 것은 내우려고 그런다 하면은 이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름만 가지고 매 보고 찾아보고 매 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참조하시면서, 자 이제는 입의 모양으로 구분이 됐네요. 입의 모양. 자 침엽수는 어떻게? 이것도 소나무죠. 그죠? 입이 이렇게 한 무리로 나오는 거. 예. 그 다음에 활엽수는 뭐예요? 자 입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활엽수죠. 그죠? 예. 자, 겉시식물로 나자식물에 속하고 나무의 일반적인 입이 좁다. 그 다음에 속시식물로 피자식물로. 자, 우리는 앞으로 적용을 열심히 공부할 사람이니까는 자 이것까지도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외워도 상관이 없지만은 겉시식물과 속시식물. 하엽수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어떠한 씨앗을 감싸고 있는 육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겉시식물은 그렇지 않고 튀어나와 버리죠. 대표적으로 소나무, 그 다음에 한렵수는 대부분 지금 낙엽을 지는 것이 중부지방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남부지방에는 낙엽이 안 지는 그러한 한렵수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입의 모양에서 이번에는 상록수하고 낙엽수로 하는데, 상록수는 늘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시각적으로 보기 뭐예요? 흉한 것을 가리거나 겨울철에 바람직하다 그랬네요. 그러니까는 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폐식재를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는 시각적으로 보기 흉한 것을 가리는 식재는 차폐식재였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겨울철엔 바람막이로 유용하다. 그 얘는 뭐예요? 예, 방풍식재가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쓰는 방면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만일에 건물 옆에다가 상록수를 심어 놓는다고 하면은 겨울에는 어떻게? 우리가 채광,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참조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항상 겨울철에도 잎이 파란 것,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낙엽수는 가을철에 생리적으로 잎이 모두 떨어지거나 고엽의 일부가 붙어 있는 나무로서 겨울에는 햇볕을, 그 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얻는데 적합한 가로수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가로수용으로 쓰인다고 하면 같이 쓰는 것이 바로 녹음식재지요. 녹음식재. 공원에서 우리 이렇게 올로가 있다고 하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바로 녹음식재죠. 예, 그래서 가로수하고 녹음식재의 기준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아니, 같다고 보셔도 돼.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겉시식물, 속시식물, 한엽수, 침엽수죠. 예, 한엽수, 침엽. 자, 여기에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또 바뀐 게 있어요. 서로 이렇게 바뀐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나무는 바로 어떻게? 우회에 해당돼요. 은행나무. 그 다음에 밑에는 위성류. 뭔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은행나무를 봤을 때는 한엽수처럼 보이죠. 그런데 생태학상은 침엽수에 해당되고, 유성류는 또 거의 잎이 소나무처럼 이렇게 가늘게 되어 있는데, 생태학상으로 보면은 유성류다, 한엽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페이지나 어느 부분에서 다시 이 문제가 나오겠지요. 자,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게 나아가지고 중간중간 설명드리니까는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가서는 관상면에서 보면은 꽃을 감상하는 나무들 보면은 봄에 진달래, 밥태기나무. 자,
자,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조팝나무, 매화나무는 아시죠? 매화나무하고 매실나무하고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우리는 조경 입장에서는 꽃을 보는 거고, 매실나무로 한 것은 과수원 입장에서는 가위를 따야 되니까 매실이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나무 아니고 수꽃다리 아니고 뭘 아니고 이 꽃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를 친 꽃들은 먼저 선화 후 엽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은, 이 식물들은 어떻게 한다?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나오는 거.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이 식물들은 선엽 후 화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쪽으로 가자고요. 여름 쪽으로 배령, 협주도, 자기나무, 석류나무, 능소와 치자나무. 자, 마가목도 있고 산딸나무도 있고 층층 수궁, 무궁화까지 있네요. 자, 이 나무들은 대부분 보면은 당해년도 순에서, 새순에서 꽃이 나와요. 꽃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순에서 꽃이 생긴다. 그러면 정정 시기가 만약에 초봄에 잘라도 상관이 없죠. 단지 꽃이 조금 늦게 나올 뿐이라는 얘기죠. 요 위에 있는 봄꽃들은 정정 시기가 늦어버리면 꽃눈을 잘라버리는 거가 되거든요. 이건 정정할 때 다시 한번 걸어놨게요. 그 다음에 가을꽃. 자, 우리는 제일 많이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가을꽃이에요. 호랑가시 나무는 잘못됐네요. 이것은 봄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지금까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은목서, 금목서, 목서. 가을꽃. 어떻게 나오느냐? 향기가 좋으면서 가을에 꽃이 피는 것. 그래서 금목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목서도 있어요. 답이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서라는 것을 하나 하면은 이파리 모양이 은색이 나면 은목서고, 이파리 색상이 금색을 띄었으면 금목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겨울꽃, 팔손이나무, 비파나무 등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다가 남부수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감상한 나무, 빨간 열매, 석류나무, 팥배나무 다 빨간, 탱자나무 노란 거죠. 모과나무 노란 거죠. 살구나무 무슨 색깔일까요? 이건 노란색에 해당되겠죠. 그 계통은 이제 자두 빨강, 마가목 빨강, 산수유 빨간 색깔이죠. 대추 잘 아시죠? 빨간 거, 오미자 빨강, 가암 빨강, 생강나무 빨간색인가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우리 찾아보도록 하고, 감탕나무, 사철나무 이거 빨간 나무고, 하살나무도 빨간 열매인데 단풍까지 빨개 가지고 요즘은 아주 아파트 단지에서 선호하는 식물이죠. 줄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살촉처럼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상으로 했는데, 자, 이건 계절감이 있기 때문에 계절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다음에 가서 색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씩만 외우는 걸로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시작하면은 잎을 감상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주목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 표본식재로 해서 많이 심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식나무는 지금 남부수종으로서 잎의 모양이 있다 하면은 일반적에 점이 있는 게 있고 점이 없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은색점, 그 다음에 금색점이 있고, 일반 식나무는 그냥 점이 없이 퍼런 상태에 있고, 벽어동 줄기가 어쳤다고요? 줄기가 벽색깔,
다시 말해서 녹색이란 얘기죠. 그래서 벽오동, 단풍나무, 개수나무, 은행나무 잎이 지금 단풍이 좋게 든다든가 아니면은 모형 형태가 좋은 특백나무, 대나무, 호랑가시나무. 호랑가시나무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예. 가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잎의 잎면에 이런 부분이 가시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호랑가시나무예요. 나구송 잎이 떨어지는 거죠. 메타세카이아 같고 소나무, 이송류 아까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는 예. 겉으로 보는 모습은 침엽수인데 학문학상은 한렵수로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해양목. 우리 해양목 지금 공원에 가면은 유도 식재용으로 제일 많이 식재가 됐죠. 다시 말해서 공원에 이렇게 길이 있다가 하면은 이쪽을 전부 해양목을 심어 가지고 이 하단 잔디밭 뭐 이러한 데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데 제일 많이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잎이 아주 적지요. 그 다음에 하백이나 느티나무 이런 것들은 잎을 감상하는 그러한 수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다음은 이제 단풍을 감상하는 것, 예, 단풍을 감상하는 것 보자고 하면은 단풍나무 아주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쭉 가서 이쪽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 색깔 나는 백합나무도 노란 색깔이죠. 이 수목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가로수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목류로 보시면 되겠고 배룡나무, 개수나무, 이깔나무 이런 것은 담쟁이 동굴 아주 빨간 색깔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자 가면은 이제 이 수피로 감상하는 것인데 수피는 아주 또 자주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죠. 백송, 소나무인데 줄기가 하얗다는 얘기죠. 그죠? 줄기가 하얗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작나무, 인제 자작나무 숲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죠. 하얀 거. 우리가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도 디스플레이용으로 저기 자작나무 줄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죠? 예. 지금은 이제 이쪽 중부지방, 남부지방에서도 자작나무를 아주 선호해 가지고 갖다 심기는 하는데 추위나 이런 것 때문에 줄기가 하얗게 그렇게 잘 나오지 않죠. 배롱나무, 곰솔. 자, 곰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숲이 색깔이 거의 검정 황색이라고 할까요? 예, 그리고 곰솔을 우리는 다른 단어로 해송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독일 가문비. 그 다음에 소나무. 그럼 곰솔하고 소나무하고는 어떻게 틀린다? 여기에서 나오는 소나무라고 칭하는 것은 적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송.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보는 거고 숲이 색깔은 대부분 보면은 빨간 갈색. 빨간 갈색. 자, 이제 산에 가시면은 곰솔하고 적송하고도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다음으로 보면 이용 목적으로 보는 거죠. 이용 목적으로 보면은 경관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주변에는 어떻게 한다? 예, 잔디, 공원이나 건물 구조 주위에는 식재되는 것을 보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뭐 잔디밭.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서, 꽃이나 열매 또는 잎을 아름답게 나무로 이루어지며 주로, 독립수나 군식. 자, 군식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지요. 정형식 군식. 동그란 거죠. 아니면은 네모난 거. 이런 것이 이제 정형식 군식이 되고 자연식 군식은 군식한데 이런 흐트러진 모습이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예. 어디에 식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 두 가지를 전부 우리는 군식 또는 모아심기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고 뭐 철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심어요?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많이 심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엄숙해야 되는 장소야. 뭐 어떤 기념탑이 있어. 6.25 참전비 또는 현충탑 이런 데는 군식을 하더라도 똑같은
저기 뭐야 철쭉을 심더라도 이런 형태로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군식 기억하시자고요. 다시 교목으로 가서 경관식재에서 소나무, 은행나무, 단풍. 아주 소나무는 지금 독립수로 식기도 하지만은 여러 뭐 우리 홀수로 많이 식재하죠. 홀수로 식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교목 군식을 하면서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지요. 표본 식재도 요즘 많이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은행나무, 단풍, 주목해서 자작나무, 목련 전부 다 이것들은 뭐예요? 경관식재에 많이 쓰인다 하는데, 경관식재라는 것은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 하면 계절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매 푸른 것도 있고 단풍을 감상하는 것도 있고, 그죠? 이 두 가지는 자, 푸른 거, 꽃, 그 다음에 줄기 감상하는 거 있고, 자, 여기 보면은 모가 열매라든가 그 다음에 꽃사가 뭐예요? 가을에 열매도 감상할 수 있고 봄에 꽃도 예쁘죠. 봄에 꽃, 그죠? 여름꽃, 여름꽃. 이렇게 해서 계절감, 이거 봄꽃이죠. 아주 제일 빨리 피요. 중부지방에서는 거의 이게 이제 제일 빨리 피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감을 주게 하는 것이 경관식재다. 한 가지만 심어가지고 예쁘다고 보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다 보시면 되겠고, 관목류 경관식재에서는 철쭉, 수국. 자, 이것은 언제 핍니까? 5월 초에 피죠. 철쭉은 그 다음에 피고, 명자나무는 좀 빠른 편이에요. 5월 초, 장미 5월, 6월에 피지요. 조팝나무는 더 빨리 핍니다. 4월 말. 그 다음에 낙사농, 뭐 수수꽃달, 수수가 그 뒤에 피지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한여름에 피죠. 무궁화 같은 경우는. 예. 자, 진달래는 철쭉 이전에 피게 되고, 개나리는 조팝나무 이전에 피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개나리가 제일 많이 먼저 피게 되네요. 양지바른 곳에서. 이 피는 시기는 그냥 봄꽃이면 봄꽃, 여름꽃이면 여름꽃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제일 낫지, 다른 의미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부지방은 우리 중부지방에 비해서 약 한 15일 정도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양지 바른 곳은 같은 중부지방이라 할지라도 개나리 피는 시기가 10일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조하셔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수목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죠. 다 외우기는 힘들죠. 그죠? 식물에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분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떡하냐? 매일 한 번씩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녹음식재. 녹음식재는 뭐였어요? 강한 햇볕을 조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재하는 나무이다. 가로수도 녹음식재 하나이고, 그죠? 공원에 그 벤치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햇볕을 가리게 해 놓고 그 위에 하는데, 이것은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지만은 겨울에는 어떻게 한다? 그늘 져버리면 춥지요. 추운 것뿐만 아니라 눈 같은 게 안 녹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낙엽수로 해야 된다. 낙엽수로. 예. 그래서 녹음식재. 근데 이 범위가 좀 있겠죠. 그죠? 수간이 크고. 자,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할까요? 자, 이게 수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간. 수간이 크고, 그 다음에 잎이 치밀하고, 햇볕이 여기에 있는데 투과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치밀해야 된다. 무성하면 지하고가 낮아야 된다. 지하고라는 것은 여기가 땅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지막 가지까지를 지하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고가 이만큼 높아야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놀 수 있겠죠. 그죠? 예, 지하고 높아. 교목이 바람직하다. 간목은 안 되겠지요. 여기서 계속 튀어나오니까. 예, 그래서 바람직하다. 수조용으로 드나무 칠엽수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게 뭐예요? 마로니에, 그죠? 마로니에 우리 한번 시험에 나와가지고 뭐 했죠? 뭐라고 나왔냐면은 거기에서는
마로니하고 침엽수하고 틀린 것은 열매에 돌기가 있으면 마로니에, 열매가 매끈하면은 칠엽수였어요. 그것이 답이었어요. 기억하시자고요. 자, 해야나무 우리 고유수종이죠, 그죠? 고유수종. 그 다음에 여름에 노란 꽃이 피는, 그 다음에 일본 백합나무. 자, 백합나무는 여름 5월달에 꽃이 피는데 잎색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꽃 모양은 거의 튤립과 같하게 해서 튤립나무라고도 우리는 하지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 잘 아시죠? 버즘나무, 프로토너스를 우리는 버즘나무라고 그래요. 양버즘나무, 버즘나무 그러는데, 버즘이라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 이 피부에 이렇게, 피부에서 이렇게 뭐 딱지 같은 게 이렇게 막 일어나는 그 버즘이라는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즘나무를 보면은 대부분 뭐 껍질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버즘나무라고 그러고. 벽오동 한번 설명했습니다. 농나무 남부수종이에요. 굴거리나무 남부수종이에요. 층층나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프로토너스가 또 나왔네요. 이놈 어디하고 같다? 버즘나무하고 같아요. 예, 여기까지. 다음을 보시자면 가로수용, 아까 처음에 녹음식재용하고 거의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몇 가지가 추가될 수 있는 게 있죠. 자, 자동차나 보행에게 녹음을 제공한다. 우리 사람만 아니라 그 어느 조사에 보면은 가로수하고 그 다음에 하목으로 이렇게 지똥나무를 심었다 하면은 이 집안의 온도, 그러니까 도로의 온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5도에서 7도 정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가로수란 얘기죠. 그래, 뭐 신선유지 방음, 그 다음에 방화, 그 다음에 도시의 수시하는 목적으로 심는 나무가 가로수고, 조경은 수형, 잎모양, 색깔이 아름답고 낙엽 교목이어야 하고. 자, 요즘은 낙엽 교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이렇죠. 눈이 왔을 때 잘 녹아야 되니까. 겨울에 맞이래 상록수 같으면은 안 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엽 교목으로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특선으로 해서 뭐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은 히말라야 시다, 히말라야 심을 심는다든가 해서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상록 침엽수도 식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부지방에서는 상록 한렵수, 굴거리 나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눈이 오면 어떻게 바로 흘러내려 버릴 수 있다든가 녹아버릴 수 있다든가 하는 지역에서는 꼭 낙엽 교목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듬기 작업이 용이하고 병충해 공해 강한 거고, 불량한 토양,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놓고 거기에 영향을 준다든가 뭐 토양을 개량해 준다, 이게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불량한 토양에서도 생육이 가라고, 그 다음에 밟혀도, 자꾸 밟아도 단합하여도 잘 견디는 수종이 맞다. 벚나무 많이 쓰죠, 그죠? 봄꽃, 그 다음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가죽나무, 조금 뜸하기는 하지만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른 그런 나무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고유수종이면서도 창덕궁에 가면은 왼쪽 도로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구리에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죠. 해야나무. 그 다음에 은단풍 칠엽수, 그 다음에 메타세카이어, 드디어 나왔어요. 메타세카이어 침엽, 낙엽 침엽이죠. 낙엽 침엽 교목에 해당되는 메타세카이어. 예. 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주 곱게 크지요. 그래서 메타세카이어 거리 뭐 해가지고는 많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요, 그죠? 예. 이것은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은 낙엽 침엽, 그 다음에 교목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종으로 보시면 되겠고, 많이 식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울타리. 산울타리가 뭔가요? 울타리는 울타리인데 지금 살아있는 울타리, 바로 수목으로 울타리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타리를 쳤다가 하면은 교목으로 치는 것은 거의 안 되겠죠. 교목이 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바로 울타리가 되지 않지요.
교목으로 이렇게 식재를 해버리면은 지하고가 낮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뭐랄까 담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차도하고 인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차도로 우리 꼬맹이가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다 차로도 뛰어갈 수 있죠. 그것을 막아주는 것을 거의 보면 우리는 산울타리 나무로 많이 하지요. 지통나무로 많이 하지요. 사철나무도 많이 하지요. 또 요즘은 저기 화살나무도 많이 쓰고 그렇죠. 자 보시자고요. 도로 옆에 직과 경계 또는 담장 역할을 하는 수목이다. 은폐용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는 불쾌감을 주는 장소를 가려주는 역할도 한다. 차폐라기보다는 은폐용으로, 차폐는 아주 크게 보시면 되겠고 은폐는 시각적으로 어느 높이까지. 그 다음에 적용수목으로는 상록수로 지엽이 치밀하고 적당한 높이로 아래까지가 말라 죽지 않는 거. 이렇게 담을 쌌는데 여기가 퉁 비어 있으면은 안 되죠. 그죠? 이건 울타리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라 죽지 않고 맹화력. 자, 명화력은 뭘까요? 수목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랐어. 그런데 여기서 막 이렇게 숨은 눈들이 나타난다든가 하는, 이것은 맹화력이 많다. 잘랐어. 안 나와. 맹화력이 없는 거죠. 그죠? 구분하셔야 되고, 불량한 환경 조건에서도 잘 견디고, 수종이 외관이 아름답고 본식이 영리해야 되고, 측백나무, 하백나무, 사철나무 많이 쓰죠. 개나리, 명자나무, 피라칸타, 무궁화, 해양목 아주 많이 쓰죠. 자, 탱자나무 아까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해양목하고 깡깡나무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남부수종이고 이것은 중부수종입니다. 얘는 이파리가 대생입니다. 얘는 이파리가 호생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향나무 아주 고속도로 같은 데는 제일 많이 쓰입니다. 호랑가시나무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까요? 자, 방음용. 자, 방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최대한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방풍이나 방음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한다? 소리를 줄여준다든가 적게 최대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그렇지 않고 안전이 소리가 이쪽에 안 전달되게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참고로 하셔야 되고, 시가지 또는 도로변 등에서 소음을 많이 발생하는 곳에 소음 차단 및 감소를 위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우리 아파트예요. 여기가 우리 아파트 100층짜리. 자, 여기가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무를 심는데, 자, 적은 나무, 큰 나무 이렇게 심어 놓으면 여기 발생지에서 어떻게 해요? 발생지에서 소음이 차단되고 해서 여기 시점이면 이만큼 차단되겠죠. 그렇죠? 이 기간을 우리는 완충 지역 또는 식재라고 그러겠죠. 안충 식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방음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적용수목은 입이 치밀하고 상록교목이 적고, 상록교목이 좋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예요? 겨울에도 소리가 들리고 여름에도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는 어떻게 하다? 겨울에도 막아줄 수 있는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하고가 낮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이렇게 커버리면 소리가 통과해 버리니까는 지하고가 배기가스에 잘 견디고 강한 수정,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실, 잡밥나무, 그 다음에 농나무, 식나무, 아예나무, 후피향나무, 동백나무 했는데 다 보니까는 남부수정에 해당되겠네요. 그럼 중부시방은 어떤 거 심나요? 사철나무도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낙엽수도 심기도 하고 그래요. 방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이에요. 소방차가 올 때까지 옆집으로 또는 우리 집으로 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것을 방아 식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자면 뭘 한다? 연소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수종으로 좋은 거 이거죠. 수분 함량이 많은 상록 한렵수가 좋다. 수분 함량이 많은 한렵수가 좋다. 왜? 저기 뭐야 그 침엽수 같으면은 잎이 가늘기 때문에 어떤 열을 받아버렸을 때 빨리 건조해 가지고 불에 옮길 수 있죠. 그래서 한렵수가 좋고 이게 문제죠. 이게 수분 함량이 제일 많은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가시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굴거리나무, 후방나무, 감탄나무, 아예나무, 사철나무. 자, 사철나무는 여러 면에서만 있어요. 중부지방에 저기 뭐야 관목으로 펄해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임해지역 우리 바닷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주목 침이 없으면서도 불 붙이는 것이 불 점유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포함되고 편백, 회백, 그 다음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분 양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다음을 보시자면은 방풍식재 이것도 바람을 갖다가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우리는 지금 뭐예요? 바닷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구성해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바람이 불면은 힘들죠. 그러니까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렴대를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바람이 우리 마을에 적게 닿게끔 하는 그러한 식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시자면은 강한 폭염에 잘 견디는 수목으로 신근성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자, 신근성이라는 것은 뿌리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자, 뿌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자라는 것이 이제 신근성이겠죠. 그죠?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서 수목한다고 하면 이게 신근성이에요. 그 다음에 청근성을 또 두는데 청근성은 뿌리가 여기서 이렇게 뻗는 것을 청근성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구분을 딱 하셔야 돼요. 신근성이니까 어떻게 깊이 뻗어 있으니까는 그만큼 바람에 안 쓰러지겠죠. 청근성은 뿌리 기반이 약해 가지고 바람 불면 쓰러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곰솔이나 삼나무 요 남부 수종이죠. 그죠? 편백, 전나무, 가시나무, 녹나무, 고술, 반화, 후방나무, 아예나무, 은행나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팽나무는 남부 수종이지만 느티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쓰여요. 우리 정자목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수목에 대해서 적용 재료 중에서 수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마 지금 이 내용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범위 내에서 수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자주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 수목은 하루아침에 애워지지는 않는다는 거 명심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